어머니, 이 짐들이 뭐예요? 왜 벌써 이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수연아, 우리 이제 이곳을 떠날 거야.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실버타운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잘 지낸다고? 아니야, 수연아. 엄마는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이곳은 지옥이었어. 여러분,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월 2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던 어느 가을날, 75세의 조명숙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혼자 사는 빈집은 날이 갈수록 더 적막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큰아들 현수가 들뜬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그의 손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팸플릿이 들려 있었죠. 표지에는 엘리트 실버파크 마이너스 당신만을 위한 프리미엄 라이프라는 문구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뭐니, 현수야? 조명숙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팸플릿을 받아들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여기는 정말 최고급 시설이에요. 같은 연배분들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고 24시간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답니다. 팸플릿 속 사진들은 마치 해외 리조트를 연상시켰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은 로비,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 미슐랭 셰프가 직접 요리한다는 레스토랑까지. 하지만 조명숙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았어요. 내가 짐이 되었나 보구나. 혹시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니? 조명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 3남매가 분담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월 250만 원 정도인데 어머니 행복이 최우선이니까요. 250만 원이라는 금액에 조명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분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괜찮겠니? 어머니, 저희가 성공한 이유가 뭐겠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며 키워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둘째 아들 현우와 막내딸 수연이도 찾아와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어머니,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곳에서라면 친구들도 사귀시고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조명숙 할머니는 시설 견학을 가기로 하셨어요. 이틀 후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엘리트 실버파크는 정말 팸플릿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니 더욱 웅장했어요. 마치 외국의 고급 호텔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건물, 잘 다듬어진 조경, 그리고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조명숙 어르신. 저는 고객관리팀 김소영 과장입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마치 VIP를 맞는 듯 극진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개인 스위트룸을 둘러보며 조명숙 할머니는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셨어요. 50평이 넘는 넓은 공간, 거대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호텔 못지않은 인테리어, 그리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첨단 시스템까지.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탄하셨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개인 트레이너가 1대1로 지도해준다고 했고, 레스토랑에서는 매일 다른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했어요.
도서관에는 수만 권의 책이 있었고 아트 갤러리에서는 매월 다른 전시가 열린다고 했죠.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현수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글쎄, 정말 좋긴 한데. 어머니, 여기 계시면 저희도 더 자주 뵐 수 있어요. 회사에서 가깝거든요. 수연이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에서 조명숙 할머니는 입주를 결정하셨어요.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우리도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레셨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화려한 외관 뒤에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숨어 있는지 말이에요. 입주 첫날 아침, 조명숙 할머니는 정말 호텔 같은 개인실에서 눈을 뜨셨습니다. 정말 여기가 내 방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과 분수대를 바라보며 작은 감탄사가 나왔어요.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까지 마치 꿈만 같았어요. 똑똑똑. 조명숙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VIP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던 조명숙 할머니는 새삼 신기하셨어요. 레스토랑에 내려가니 이미 여러분이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분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저는 박금순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석 달 됐답니다. 서울대 교수 부인이었어요. 금순 할머니 옆에 앉으며 조명숙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어요. 저는 조명숙이에요. 어제 입주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처음엔 낯설지만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여기 정말 좋답니다. 마치 해외 리조트에 사는 기분이에요. 아침 뷔페는 정말 놀라웠어요. 갓 구운 크루아상, 신선한 연어 샐러드, 따뜻한 프랑스식 양파 수프까지. 평생 이런 호화로운 식사를 해본 적이 없던 조명숙. 할머니는 현수가 정말 좋은 곳을 찾아줬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오후에는 요가 수업이 있어요. 강사가 인도에서 직접 온 전문가래요. 같이 해보실래요? 금순 할머니의 제안에 조명숙 할머니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몸이 자꾸 굳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곳에서라면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요가 수업장은 마치 고급 스파 같았어요. 은은한 아로마 향, 편안한 음악, 그리고 전면 유리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까지. 강사는 정말 인도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고 유창한 한국말로 친절하게 지도해 주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몸이 뻣뻣해서 제대로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상류층 출신인 듯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내일은 서예 클래스가 있어요. 중국에서 온 서예 대가가 직접 가르쳐 준다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함께해요. 금순 할머니의 말에 조명숙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서예를 좋아했었는데 오랜만에 붓을 잡아볼 수 있겠네요. 저녁에는 클래식 연주회가 있었어요. 실제 음악대학 교수들이 와서 연주를 해주는 거였죠. 샴페인까지 서비스로 나왔어요. 이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니. 조명숙 할머니는 감격하셨어요. 그날 밤 조명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겠구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조명등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단순한 허니문 기간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새로운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완벽하게 계산된 연출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입주 2달이 지나면서 조명숙 할머니는 서서히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요즘 음식 맛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금순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다른 나라 요리가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한식 위주로만. 조명숙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프랑스 셰프, 이탈리아 셰프가 직접 와서 요리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평범한 식당 음식 수준으로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서비스의 변화였어요. 조명숙 어르신, 오늘서의 수업은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에 2~3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인도 요가 강사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조명숙 할머니가 물어보자 직원은 대충 본국으로 돌아가셨다고 둘러댔어요. 대신 온 강사는 그냥 동네 체육관에서 볼 법한 평범한 분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밝게 인사하며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친절하게 응대하던 분들이 이제는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조명숙 어르신, 이것 좀 치워주세요. 청소하는 직원이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네, 뭘 치우라는 거예요? 방에 화분이 너무 많아서 청소하기 어려워요. 좀 줄여주세요. 처음에는 어르신 취향에 맞는 화분을 더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했던 그 직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옆방 김정우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주세요. 조명숙 할머니가 급하게 비상벨을 눌렀지만 한참 후에야 직원이 나타났어요. 지금 간호사가 퇴근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의료 지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건. 응급 상황에는 119를 부르시면 됩니다. 결국 구급차를 불러야 했죠. 이제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불평들이 오갔어요.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약속한 것들이 하나둘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월 25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한 할머니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엔 VIP 대접이더니 이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서비스 표준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라던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마치 처음 몇 달간의 서비스가 가짜였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입주 초기에는 아이들이 정말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어머니, 여기 생활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라며 관심을 보였죠. 손주들과 함께 와서 담소를 나누고 맛있는 과일이나 한과도 사오곤 했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현수의 관심 어린 물음에 조명숙 할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응,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매일 배울 게 있어서 좋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방문이 2주일에 한 번으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수야, 요즘 왜 안 와? 어느 날 조명숙 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거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야근이 계속이에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어요. 또 다른 핑계가 있었죠. 어머니,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출장이 갑자기 잡혀서,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막내딸 수연에게도 전화해 보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한 마음만 남았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손녀 지은이의 8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조명숙 할머니는 백화점에서 예쁜 원피스를 골라 선물로 준비하고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버타운 규정상 오후 6시 이후 외출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특별히 허가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원칙은 원칙입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저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차가운 거절이었어요. 수연아, 지은이 생일 파티에 가고 싶은데. 엄마, 규칙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낮 시간에 따로 만나요. 그 말에 조명숙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손녀의 생일인데 낮 시간에 만나자니 무슨 비즈니스 미팅도 아니고. 그날 밤 조명숙 할머니는 홀로 앉아 지은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왔는데 더 멀어진 것 같잖아. 더욱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우연히 현수와 수연이 실버타운 로비에서 만나는 모습을 봤는데 서로 어머니 안부 물어보는 일도 이제 돌아가며 하자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내가 이제 의무가 됐구나. 그 순간 조명숙 할머니의 마음속에 차가운 현실이 밀려왔어요. 자식들에게 본인은 이제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된 거였어요.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말이죠. 금순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우리 아들도 처음 몇 달만 자주 오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각자의 외로움만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입주 넉 달째 조명숙 할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셨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때 들린 직원들의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3달 지났으니까 서비스 수준 좀 낮춰도 돼. 어차피 보증금이랑 선납금 다 받았잖아. 맞아.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대충 해도 몰라. 처음에만 좋게 해주면 그 기억으로 만족하더라고. 그 순간 조명숙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특히 이번 분기 목표 달성하려면 비용 절감이 필수야. 음식비부터 30% 줄이고 프로그램 강사료도 절반으로 깎자. 외부 강사들은 아예 없애고 우리 직원들이 대충 돌려막기 하면 되지. 며칠 후에는 더욱 심각한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요즘 입주민들이 불만이 많네. 걱정 마, 계약서 보면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어마어마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되어 있어. 법무팀이 완벽하게 만들어놨거든. 그래도 혹시 문제 제기하는 사람 있으면? 나이 들어서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증거 수집도 제대로 못 하실 테니까 걱정 없어. 설령 신고해도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불만으로 처리되거든. 조명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방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빨리 간호사를 불러주세요. 하지만 당직 간호사는 또 자리에 없었고 직원들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했어요. 구급차 부르면 되잖아요. 24시간 의료 지원이라는 건 응급 상황에 119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직원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럼 처음에 상주 의료진이 있다고 한 건 거짓말인가요? 조명숙 할머니가 항의하자 관리소장이 나타났어요. 어르신,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의료지원 서비스라고 되어 있지, 의료진 상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제서야 조명숙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처음 계약할 때 화려한 말로 현혹시켜 놓고 막상 계약서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며칠 뒤 더욱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어요. 새로 입주한 할머니가 직원에게 처음에 약속한 프랑스 요리 수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아, 그건 시즌별로 운영되는 거라서요. 지금은 시즌이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시즌이 되나요?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영영 열리지 않을 수업이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두 직원이 나누는 이야기였는데, 이번 달 신규 입주자 목표는 달성했어? 응, 10명 더 들어왔어. 보증금만 20억 넘게 들어온 거지. 그럼 이제 기존 입주자들 서비스는 더 줄여도 되겠네? 당연하지. 어차피 나갈 곳도 없고 계약 해지하려면 위약금만 몇 천만 원인데 누가 나가겠어. 그날 밤 조명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곳에 온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왜 평생 살던 집을 떠나왔을까? 아이들은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낸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들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답니다. 어느 날 아침 조명숙 할머니와 금순 할머니는 함께 피트니스 센터에 갔습니다. 요즘 허리가 아픈 일이 잦아져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개인 트레이너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기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우리 천천히 해보자, 명수가. 금순 할머니가 러닝머신 앞에 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던 다른 할아버지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두 분은 왜 이렇게 느려요?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최근에 입주한 분 같았죠.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조명숙 할머니는 당황하셨어요. 죄송해요. 곧 마칠게요. 느린 건 둘째 치고 운동법도 틀렸어요. 제대로 배우고 와야죠. 또 다른 할머니가 가세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금순 할머니가 이상한 점을 지적했어요. 저분들,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네. 자세히 보니 정말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 살았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똑같이 돈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금순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맞받아쳤습니다. 운동하는 법까지 간섭받아야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있는 줄 아세요? 조명숙 할머니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새로 온 입주자들은 사실 실버타운에서 고용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기존 입주자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해서 불만의 화살을 서로에게 돌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명수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어. 금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예전에는 모두 친하게 지냈는데 그날 이후로 실버타운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식당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식사했어요. 더 교묘한 건 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규칙들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시설 이용 시간 제한, 공용공간 사용 규칙 강화,
소음, 단속 강화 등등. 모든 규칙이 입주민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조명숙 씨, 어젯밤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컸어요. 박금순 씨, 복도에서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이런 사소한 일들로 서로 다투게 됐어요. 조명숙 할머니는 점점 방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불안했어요. 이렇게 살려고 비싼 돈을 낸 게 아닌데. 어느 날 저녁 조명숙 할머니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실버타운의 진짜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들은 거였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던 중 관리사무소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 노인네들 관리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 젊은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 매일 불평불만만 하고 어차피 갈 곳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그나저나 이번 분기 목표는 달성했지? 당연하지. 신규 입주자들만 해도 보증금이 얼마인데 한 명당 평균 5천만 원씩만 쳐도. 조명숙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어요.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만 하면 되지 뭘. 이미 수십억씩 받아놓았는데 이제 와서 서비스질이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소용없어. 어르신들 기억력도 안 좋으시니까 대충 해도 몰라. 어디 가서 고발이라도 하시겠어? 증거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분열 공작 잘 해놨잖아. 서로 싸우느라 정신없어서 우리한테 집중할 여력도 없어.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조명숙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일부러 우리끼리 싸우게 만든 거였구나.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한 게 노인들은 자존심 때문에 가족들한테 쉽게 하소연도 못하거든.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인정하기 싫어하지. 맞아. 그리고 가족들도 한번 보내놓으면 안심하고 신경 안 써. 월 몇백만 원씩 내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정말 완벽한 수익 모델이야. 조명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가족들도 실버타운 직원들도 모두 자신을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그날 밤 조명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꿈꿨던 노후의 모습일까? 더욱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한 할머니가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조리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새로 갖다 드릴게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음식만 바꿔줄 뿐이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조명숙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말씀하시자 직원은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런 일로 일일이 따지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순간 조명숙 할머니는 깨달으셨어요. 아, 우리는 진짜 고객이 아니라 그냥 관리받는 존재구나. 돈을 내는 고객이 아니라 돈을 낸 대가로 보관되는 물건구나. 그날 밤 금순 할머니가 조명숙 할머니 방을 찾아왔어요. 명수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자 금순 할머니의 눈가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금순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명수가 나도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지만 위약금 생각하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금순 할머니가 갑자기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수가
우리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명수가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어. 금순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야, 금순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 계약서도 불리하고 위약금도 엄청나고. 그때 금순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명수가 우리가 뭘 하던 사람들인지 잊었어? 나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너는 회계사무소에서 20년을 일했잖아. 이런 사기꾼들한테 당할 우리가 아니야. 그 말에 조명숙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 증거를 모아보자. 모든 걸 기록해서 당당하게 맞서는 거야. 두 사람은 밤새 앉아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숨겨놓은 스마트폰으로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조명숙 할머니는 계약서의 허위 조항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어요. 이 조항 봐, 금순아. 최고급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119 연결해주는 거잖아. 이건 명백한 허위 광고야. 그리고 여기 세계 각국의 전문 강사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들이잖아. 목록을 적어 내려갈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불친절한 직원들의 태도, 점점 나빠지는 식사의 질,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프로그램들, 부실한 의료 서비스, 입주민들 간 갈등 조장 등등.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니 우리가 왜 참고 살았을까? 이젠 알았으니까 늦지 않았어.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해. 며칠 뒤 두 할머니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다른 입주민들을 인터뷰하던 중 실버타운의 광고와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 일본식 정원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조경업체에서 대충 만든 거더라고요. 프랑스 셰프가 온다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개인 트레이너가 있다고 했는데 석 달 만에 사라졌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한 내부 문서였어요. 청소하던 직원이 실수로 떨어뜨린 서류였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입주 초기 3개월간 고급 서비스 제공 후 단계적 축소, 입주민 간 갈등 조장을 통한 불만 분산, 계약 해지 방지를 위한 위약금 조항 활용 등등.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던 거예요. 명수가 이제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가 있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 금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다른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할머니들, 우리 대신 말 좀 해주세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관리소장 앞에 준비한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증거, 계약서 분석 자료,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까지.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관리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이 아직... 이 증거들을 보세요. 우리가 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지 들어보시겠어요? 1시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관리소장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낸 비용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돌려받기까지 했어요.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라는 조건부였지만요. 그 순간 두 할머니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우리가 해냈어. 이제 진짜 자유야. 며칠 후 조명숙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실버타운에서 나가려고 한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그곳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현수야, 엄마는 거기서 물건 취급을 받았어.
이제 진짜 내 삶을 살고 싶어. 너희 가까이에서 말이야. 아이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이삿날 실버타운을 나서는 조명숙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금순아, 우리 해냈어.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새로 구한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 가까이에 있어서 언제든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새집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명숙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가족들이 함께 모인 첫 번째 저녁 식사에서 손녀 지은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이제 자주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 후 조명숙 할머니와 금순 할머니는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며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고 당당하게 맞설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